만약에 밑에 있는 면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좀 활기차 보이고 역동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. 이거 PPL. 네, 저희가 이제 월정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오늘 장마가 막 끝나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날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피서를 즐기기 위해 많이 온 모습입니다. 저 앞에 사찰들을 보시면 건물들이 대체로 새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. 네, 여기 보이는 모든 사찰들의 전각들은 1사후퇴 때 다 타버렸습니다. 그래서 원래 대부분의 사찰들이 다 그렇지만 다 불타요. 원래 다 불타. 조선시대 때 만들어도 불타고, 고려시대 때 만들어도 불타고, 신라시대 때 만들어도 불타고 다 불타는데 요 사찰은 특히 1사후퇴 때 후퇴해서 내려오던 국군에 의해서 빨치산들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다 불타졌습니다. 월정사뿐만 아니라 위에 올라가면 있는 그 상원사 또한 그런 위기를 맞았었는데, 상원사는 어떤 스님의 기지로 인하여 그런 불탈 수 있었던 위기를 넘어갔습니다. 제 뒤로 드디어 보이시는 것이 월정사 하면 가장 유명한 석탑이죠. 팔각 9층 석탑입니다. 이름 짓는 거는 간순합니다. 8개로 뭐가 돼 있는 팔각형이 9개가 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팔각 9층 석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게 몇 층인지를 어떻게 하느냐? 밑에서부터 세기 시작하면은 곤란해요. 밑에서부터 세기지 말고 이 지붕 얹어져 있는 거, 지붕 얹어져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세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, 일곱, 여덟, 9개, 저렇게 총 9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팔각 9층 석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요 탑을 보면 개수가 9개입니다. 9개라는 거는 삼국시대 때 만들어졌을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거고요. 요 탑은 추측컨대 고려시대 초기 내지 중기 때 지어진 탑으로 보입니다. 색깔을 보시면 이게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색깔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거뭇거뭇한 색깔들이 좀 보이는데요. 이 거뭇거뭇한 색깔들은 자연적으로 변한 색깔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화재로 인해서, 그러니까 폭탄을 맞고 절이 불타면서 그을린 불자국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. 그리고 이 탑도 사실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게 신기하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무너질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 지어진 그대로의 돌이 남아있지는 않아요. 요거는 중간중간에 새로운 돌들을 4개 층 정도가 박았습니다. 특히 1층하고 2층에 있는 돌들은 지어질 그 당시 원래의 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끼워 넣은 돌입니다. 요 탑을 보시면 위로 길게 올라질수록 뭐 비례성이 떨어진다, 아니면 뭐 균형성이 떨어진다,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, 요 탑은 높이 올라가고 홀쭉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. 이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, 첫 번째는 층 하나하나만 비교해 볼 때, 층을 2개씩만 비교해 보면 위에 층과 그 밑에 있는 층 2개만 비교해 보면 크기가 많이 줄어들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매우 미묘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나 층 2개씩만 살펴봤을 때는 줄어든다는 느낌이 적지요. 그리고 특히 이 탑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끝에 추녀를 올릴 때 자세히 보시면 밑에 있는 면은 그대로 있고 끝에를 올렸습니다. 만약에 밑에 있는 면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좀 활기차 보이고 역동적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밑에는 가만히 있고 위에만 올림으로써 안정돼 보이는 구조가 됐다고 했죠. 요 탑은 또 신기한 게 끝에 보면 이제 종 같은 게 달려 있어요. 물고기와 종이 달려 있는데 저건 풍경이죠.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알 겁니다. 저 풍경이 끝에마다 다 남아 있고요. 없는 부분은 소실된 겁니다. 위에 보면 저거는 원래 청동으로 지어지기도 하고 금동으로 지어지기도 했는데 지게 지금 색이 바래가지고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위에 보면 피레침 같은 막대기가 보이는데 저 피레침 같은 막대기가 중심축이에요. 중심축을 기준으로 그 옆에 이제 여러 장신구들이 둘러졌고 아마 많이 소실되고 남아있는 게 저 정도일 겁니다. 저 막대기는 안으로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. 탑에 거의 한 3분의 1, 위에 3분의 1까지는 저 막대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저 친구가 없어지진 않아요. 저 친구한테 딸려있는 애들이 다 없어지지. 그 주변을 둘러쳐서 장신구들이 남아있는, 그러니까 머리 장식이라고 하는데 저 머리 장식들이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. 특히 이거는 거의 탑이 거의 1000년 거의 다 됐기 때문에
남아있는 게 기적적이죠. 대부분은 저 피레침 같이 생긴 거 저 하나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맨 밑에 기단에 연꽃 문양으로 달아놨어요. 연꽃 문양으로 잘 안 달기도 하고 연꽃 문양으로 달기도 하는데,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조각도 해놨습니다.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설명이 길어지는데, 탑이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조계사에서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진신사를 모셔놓기 때문에 부처님 그 자체라고 했단 말이야. 그래서 연꽃 위에 모셔놔요. 그래서 이 연꽃 자체는 부처님을 앉히기 위한 방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기 뒤에 보이는 거는 석조 보살 좌상입니다. 이름은 어렵지 않아요. 돌로 만들고 보살님이고 앉아있어서 석조 보살 좌상이에요. 저 친구는 새 것처럼 보입니다. 왼쪽에 있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새 것처럼 보이는데,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저거는 진품이 아닙니다. 네, 진품은 성보박물관에 있고요. 성보박물관은 이 1박 2일 촬영 중에 내일 촬영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영상으로는 아마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요 보살 좌상은 여러 가지 좀 미스테리들이 있어요. 첫 번째 미스테리, 쟤 하나만 있었을까? 아니면 여러 군개가 더 있었을까? 두 번째 미스테리, 저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데 저게 그냥 손을 모으고 있었던 걸까? 아니면 손에 뭔가를 끼고 있었던 걸까? 왜냐면 손과 손 사이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의문이고요. 세 번째 의문은 얘가 만들어졌을 때 같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의문입니다. 이 석조보살 좌상은 이 탑이 만들어졌을 때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, 그 주변 장식들 중에 몇몇은, 그러니까 요거 말고 성물박물관에 있는 장식들 중에 몇몇은 조선시대에 와서 추가된 것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친구가 국보 48호예요. 국보 48호고 이 친구는 원래 보물이었는데 이 친구가 48-1호가 되고 여기가 48-2호가 되면서 세트 국보가 됩니다. 그래서 월정사에는 국보가 하나 있다고 얘기해도 되고 두 개 있다고 얘기해도 되는데, 하나 있다고 하면 48호가 있는 거고요. 두 개 있다고 얘기하면 48-1, 48-2호가 국보가 되겠습니다. 요 안에 있는 장엄구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요 탑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번 도굴이 됩니다. 안에가. 요즘 도둑들은 잘 드러내서 탑 같은 것도 이렇게 숨풍숨풍 잘 드러냅니다. 그랬는데 안에서 아직 안 가져간 게 있어요. 돈이 될 만하지 않은 것들은 안 가져갔습니다. 예를 들어서 경전 이런 거 돈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고, 병 같은 거, 거울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런 것들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성모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. 이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8가 9층 석탑의 양식, 즉 고려시대에서 고구려의 영향도 받고 송나라의 영향도 받은 이렇게 생긴 탑은 우리나라에서 몇 개 발견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탑 중에 제일 큰 탑입니다. 15m가 넘어요. 이 친구만 해도 저보다 키가 큰 친구입니다. 180이 넘는 친구예요. 그래서 월정사 오셨다면 반드시 이 탑을 보시되 이쁘다, 사진만 찍고 가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요 제 뒤에 보이는 전각은 보통은 여기가 탑이거든요. 그럼 원래 탑이 있으면 그 앞에가 보통은 대웅전이 있어야 돼요. 그게 맞는데 원래 있었던 거는 칠보불전이라고 합니다. 7분의 부처님을 모셨던 걸로 보입니다.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사후퇴 때 후퇴하던 국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싹 다 불타면서 여기에 있던 건물도 없어지고 새로 짓게 됩니다. 그 작업을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60년대부터 해서 90년대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 증축 사업을 벌이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, 월정사가. 그러면서 지어진 게 저 적광전입니다. 근데 이 적광전은 조계사 때인가 봉은사 때 같은데 조계사 때인가 아무튼 저희가 대적광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비로자나불. 적광이라고 하면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가르침의 빛이 이렇게 쫙 비치는 그런 이미지다. 봉은사예요? 봉은사 불집. 그 바이로차나, 네, 그쵸, 봉은사였습니다. 여기 보고 오세요. 그러면 여기 적광전이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부처님이 계시겠습니까? 비로자나불. 안 계십니다. 예, 여기에는 비로자나불이 본尊불로 계시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尊불로 계시고요. 저 적광전이라고 하는 저 글씨체, 그리고 옆에 이걸 주련이라고 한다 그러죠. 저 주련의 글씨체가 닮지 않았습니까? 난 딱 봐도 닮았는데 저 삐치미 같은 경우에 닮았더라고요. 저 위에 있는 현판과 여기 있는 주련 모두 다 이 월정사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셨던 탄허 스님이 쓰신 글씨입니다.
저기 우리 아까 일주문에서 찍었을 때 일주문에 가면 그 월정사 현판이 있었는데 그 현판 글씨도 타노스님 글씨입니다. 그래서 요 글씨 아까 있었던 현판 글씨 모두 다 타노스님의 글씨였습니다. 여기 오시면 좀 아시는 분들이 적광전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. 네, 저희가 방금 계산조각에서 나왔던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?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제 벌 친구들도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이 영상을 축하해주고 있네요.